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1심 때 원래 공소장 변경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손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한 70억 정도를 여기다가 좀 더 돈을 넣었다는 건데 그렇게 돈을 뭉태기로 넣으니까 시세 조작이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넣는 게 그냥 단순히 주가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 돈을 이렇게 뭉태기로 대출을 크게 받아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인가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70억인가를 지금 여기다 넣었는데 원래 처음에 은행에서도 대출해줄 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을 해줄 때 이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돈을 크게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니네 못 갚으면 우리도 큰일이다 부실난다. 그러니 우량주에만 투자한다는 약속을 해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도이치모터스가 2,000원짜리가 8,000원 되는데 그게 우량주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죄송합니다. 이 손 씨가 알았다 약속해놓고는 처음에 우량주 산 것처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바꿔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산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개인이 100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건물에 이제 해가지고 했으니까 원래 부잣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속여가지고까지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거기다 왜 집어넣겠냐는 확실한 거예요. 정보가 있었겠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뭐 확실한 정보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어. 왜? 판사가 그랬어요. 검사가 하도 증거를 제대로 안 내가지고 우리가 니네들이 지금 공소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 유죄를 때릴 수가 없다. 다만 내가 보기에는 공소장 변경일 때 방조범으로 한번 나왔잖아요. 손 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 손 씨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게 주가 조작한다는 걸 안 상태에서 내 돈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결국에는 주가 조작 행위를 용이하게 시세 조정을 용이하게 결국은 방조해 준 거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거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지금 선고를 했고요. 형량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근데 이제 방조범이고. 방조혐의인데. 예. 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한 4억인가를 손해를 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혹은 이 사람보다 더 심하게 돈을 대준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예요. 그분은 40억 정도를 집어넣었지만 자기 전 재산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씨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 지금 여기 보면은 한 7명 정도는 20몇 억씩 전부 다 이익을 봤어요. 이 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91명이 여기에 계좌가 이용이 됐는데 91명 중에서 실제 기소된 사람은 9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진짜 이득본 25억 이득본 이모 씨 25억 이득본 누구 그다음에 최은순 김건희 23억 이득본 사람들 전부 다 불기소예요. 그런데 이 손모 씨는 오히려 손해봤는데 지금 이 4억이나 손대봤는데 여기 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죄를 받은 것이고 도이치모터스의 이 권오수도 사실은 손해봤다고 주장해가지고 금액을 좀 깎였거든요. 그 형량도 깎였고. 근데 검사의 항소 요소를 보게 되면 권오수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서 움직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25억의 이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25억의 이득을 얻은 사람은 기소도 안 됐단 말이야. 권오수하고 차명 계좌로 계좌를 같이 쓰고 경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검사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기소를 안 했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김건희도 그러면은 이 손 씨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손 씨보다 더 많이 이 상황에서 개입이 됐고 특히 뭐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지난 6일인가 조사를 다시 했대요. 검찰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검찰로 불러가지고 다시 조사를 다시 했고 나머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고 예전보다 뭐 어떻게 그 범죄 혐의가 조금 이 시작 부분인가 이쪽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형량은 조금씩 다 각자 늘어났어요. 자, 이 내용에서 이제 그러면 검찰에서 검사 중에는 이걸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천만다행이기도 하고 항소심 선고 앞두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출장 조사, 황제 조사 하던 것이 아무 소용없이 이제 결국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추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일 먼저 올렸어요. 자, 48번 정도 김건희 계좌 이용됐다면 이제 조사받아라. 자, 신임 검찰총장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기 수사에서 명백뿐만 아니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함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무혐의를 때렸단 말이에요. 둘 다 무혐의를 때렸는데 오히려
오늘 재판부에서 이 부분이 그 혐의 있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단 네. 말이에요. 야,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그 상당히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인데 과연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이 법적인 절차는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이슈로 바꿔버리면서 파묻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다른 이슈에 묻히고 그들이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이런 정치적 언론적 조작 행위에 의해서 그 빠져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법적으로는 앵코로 걸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자, 거죠. 그래서 준미애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다. 검사가 용기 내어서 소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유죄 나왔으니까 기소를 하라. 이렇게 이제 김정대 의원, 주미애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할 만큼 검사가 용기가 있을까요? 어쨌든 저 사건도 사례가 있잖아요. 조국 장관의 부인과 정경심. 그 부분도 소환 없이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던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주미애 의원이 저 문제를 네. 던졌던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내부를 좀 살펴보면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에 친윤이었다가 반윤으로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게 된 이유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이에요. 네. 아무리 들여다봐도 검사들이 보기에 이거는 유죄인데 너무 심하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원석도 마찬가지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대통령하고 친하더라도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반발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중앙지검에 계속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에서 반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사를 불러다가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에서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자르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밑에 있던 중앙지검장 내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새로 데리고 온 사람이 심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잖아요. 그럼 심우정이 그걸 해야겠냐? 아니죠. 심우정은 결론적으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이런 판결이 난다 해서 곧바로 이 김 여사를 기소하거나 다시 뭔가 보강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판결까지 났는데 그리고 이 지난번에 재판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씨 재판할 때 검사가 공판에서 판사 앞에서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이거 일부러 시연하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익금 또 이익금 까고 23억 까고 그다음에 내가 권오수 씨한테 질문할 때 신문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원래 압수수색 해야 되잖아요. 계좌도 확인하고 뭐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 당신이 좀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그때 정말로 거의 반항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의 반항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지금 기소를 못하고 혹은 불기소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은 여기 이 굉장히 사건에서 희망 있는 말씀이에요. 사건에서 사실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손을 못 대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지금 되게 굳건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심우정이 있는 한에서는 지금 당장 하긴 어렵지만 심우정도 무슨 자기가 신이 아닌데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시 검사 중에 한 사람은 또 해외 연수라고 해서 밀려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했지만 내부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 이게 왜 공직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느냐. 국민권익위에 한 공무원이 국가의 억압 또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게 공무원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줬다. 자, 이런 검사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익위 국장의 경우에는 저항하지도 못했고 복장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습 효과 뭐겠습니까? 저항하든지 아니면 나의 양심을 속이든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해야. 그러면 이 메시지는 공직사회라면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저도 법무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전부 보글보글 끓어요. 굉장히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억눌리면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 상황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해지고 또 여기서 희생자가 생기고 하면 공무원들도 이제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조금씩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많이 샌다. 이거는 소극적 저항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레임덕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검사판이 좀 많이 무너진 측면에서 이제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은 검사 탄핵이라는 아주 상징적 사건이 검사들이 경각심을 갖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요인이었다는 측면 하나고요. 그다음에 황제 수사 이후에 검사들의 심리가 사실상 많이 그 붕괴됐다.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진을 꿈꾸고 있는 나이 든 검사들 있잖아요. 부장 검사, 그다음에 차장 검사. 이 승진을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와 그다음에 검찰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돌파해 왔던 그 돌파력이 상당 부분 꺾이거나 무뎌지면서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네. 근데 이런 이 경각심들을 강하게 줬던 두 가지 사건이 말 그대로 검사 탄핵과 그다음에 황제 수사의 그 여파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태진아가 왜 그 파트에 나왔냐 그랬잖아요. 네. 여기 수지한님이 태진아하고 이루 부자가 속옷 모델 발탁됐다. 11년 만에 광고에 등장했다. 쌍방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려나갔다. 쌍방울 전생 모델 이러면서 뭔가 제가 그 영상을 다 보니까 아마 김성태가 불러 모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태진아는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겠더라. 맞아요, 이 생각이고요. 그 이제 복장이나 이런 상태도 좀 뭐 이상해서 참 저 어떻게 이제 공인이 뭐 자기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결국에는 코바나 콘텐츠로 이어지는 회사와 연결된 무자격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자 또 총선 과정에서 공천 개입에 대한 것도 이제 드러났는데 어제는 갑자기 마포대교에 가서 이런저런 쇼를 하면서 국민들의 이제 부하에 아예 기름을 이제 건져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언론이 예외 없이 단 한마디도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는 언론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야청청 내 혼자 계속 가겠다. 역시 김건희 여사님은 강한 분이죠. 강하죠.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그거는 정말 남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믿고 싶지 않아도 모든 비리와 문제의 중심에 항상 김건희 여사의 화두가 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빼박이다. 이제 그분은 깜빡 가셔야 되지 않나, 처벌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이제 사과로 끝나면 안 경찰을 됩니다.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깜빵이 가든 안 가든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해왔던 일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상상 초월에 정말 소설 속에서나 있는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저께 제가 김종대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밤새 이걸요 10만 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 어저께 정말로 적확하게 심리 분석을 완벽하게 김종대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여든 뭐 야당 쪽에서 김경률, 천하람, 유승민 전 의원 다 이제 일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마디도 리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하긴 리액션 했어요. 했어요. 뭐라고요? 네. 근데 대통령 부인이 너무 지금 왜 이렇게 나대냐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네. 하니까 그래도 계속 하겠다. 글장도 냈고 됐어요. 진정성을 네,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저기 원래 사업하시던 분을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다. 그렇지. 조용한 내조 하겠다면서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네. 그게 좀 과했습니다. 좀 자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죠. 더 하겠다고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리액션이 와. 맞게 맞는데 네, 계속 하겠다 그랬어요. 전혀 지금 민심의 흐름과 정말로 따라가질 않는다. 민심의 흐름과 전혀 정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민심은 아니,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이 입장에서는? 부분은 그 여사에 관한 하는 대통령실의 정무팀은 아무도 손을 놨어요. 컨트롤 못해요. 손을 놨어요. 컨트롤도 못하고 저기 금기어가 돼가지고 작동 불능이에요. 고장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자, 내가 만약에 간신이라면은 여사한테 권하겠어. 저 계속 더 센터에 하시라고. 더 가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태 의원이에요. 어. 김용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태요? 그 국민의힘에. 우리가 아는 그 김용태 의원이? 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YTN 참 뉴스에. 그참 더 당혹스러워. 정면승부, 신율의 정면승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라. 다만 입장 표명을 먼저 해라. 뭐 이런 전젠다라는데. 아니, 그런데 봐봐요. 더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논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암센터, 정신건강센터, 이번에 자살예방센터, 상황실 간 거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보통 여사들이 하는 일고 쪽방촌 가서 도배한 것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오늘 신문을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보도하는가? 김건희 여사가 불시 순찰을 했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과거에 50대 전두환 때나 하던 용어예요. 그때 땡전 뉴스 때 대통령 뉴스가 없으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불광동에 있는 파출소를 새벽 4시에 불시 순찰하셨습니다. 이런 뉴스가 연중 수십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시 순찰은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가 똑바로 보초를 쓰는지 안 쓰는지 보기 위해서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김건희 여사한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 네. 이거는 왜?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게 아니야. 그렇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해도 이거를 그냥 망치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데스크에서 못 걸러내는 거예요. 못 걸러내고 그런 말을 대통령실이 넣어도 조정을 안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간신의 전성시대라고 보는 것이 이런 게 쭉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왜 가면은 뭐 피해자라든가 이렇게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극대화함으로써 맞아요. 이 자체의 어떤 퍼포먼스, 즉 연극적 요소를 크게 확대했다 이겁니다. 지휘하고 지도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불시 순찰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불시 순찰을 해서 지휘하고 지도한 걸로 다 받아들이는데 요 대목에서 대통령실은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